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생물실에서 이렇게 전자칠판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갈 부분은 바로 생물의 다양성 유지, 그 중에서 진화의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는 이번 시간까지가 바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알다시피 변이, 자연선택, 진화, 이 부분은 굉장히 핫 이슈이자 또한 토론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흥미롭게 이번 수업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함께 공부해야 돼 이제 새로운 단원, 우리 저번에는 산과 염기에 대한 부분을 배웠지만 이번에는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1, 2단원을 오늘 한꺼번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에 대한 게 뭔지,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 때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에 대한 변이, 이런 부분과 그리고 진화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우리 교과서에 육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교배라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먹는, 흔하게 먹는, 어떻게 보면 맛 좋은 과일들, 뭐 바나나, 수박,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교배,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좋은 형질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들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식량 자원이 이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교배에 대한 원리들,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좋은 형질만을 따서 좋은 형질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런 농작물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요번에 배울 단원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에 대한 처음 시작은 바로 멘델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멘델은 사실 그때는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한 학자였죠. 근데 그 전서부터 이런 육종에 대한 것들은, 왜 무엇을 먹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신석기, 이때서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농경 유물과 더불어서 이때서부터 좋은 형질의 농작물들을 생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야생 바나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현대 바나나,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옥수수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뭐 강아지 풀처럼 생겼죠. 근데 지금 먹는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형질 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야생 수박 진짜 맛이 없게 생겼죠. 근데 현대 수박 정말 맛있죠. 미국의 이제 농무성 데이터에 보면은 미국의 전체 농업 생산선 중에 50%가 증가가 됐는데, 그게 바로 육종 기술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육종 기술이 개발 하나 개발해갖고 그것이 전체 수량의 50%를 증가시킬 정도로 어떤 식량 생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육종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식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육종 기술들, 좋은 품종을 만드는 기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는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방법으로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새도 말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GMO 식품이라는 거거든요. 왜 말이 많습니까? 이거 개량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거 부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는 이런 옥수수 통조림이나 이런 것들은 GMO 식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거의 해충에 대한 피해가 없거든요. 그렇게 개량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육종 기술은 또 좀 다릅니다. 이거는 유전자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리를 우리 지금 이제 변이라는 것들을 배우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게 뭐냐? 우리가 요것도 이제 알다시피 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 야생겨자. 사실 이 야생겨자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우리 이제 다 알 거예요. 얘 먹어본 적 당연히 있죠. 브로콜리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인가요? 어쨌든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케일. 케일도 우리 뭐 많이 요새 뭐 케일 주스도 있고 많이 있죠.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은 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뭐 콜라비. 어떻게 보면 이 순무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부터 나왔대요? 신기하게. 하나의 야생 겨자에서부터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생긴 게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야생 겨자 하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꽃과 줄기만을 어떻게 보면 변이된, 그래서 얘네들이 발전 이렇게 더 크기가 큰 녀석들만 교배시키면서 이런 브로콜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성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종 개발시켜서 품종을 개발시켜서 개량시켜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금붕어 아주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이런 비단잉어와 뭐 우창어 이런 것들을 교배시켜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교배. 근데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종에 대해서 한번 요 육종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야생 겨자가 싹이 났어요. 씨를 뿌려서 어쨌든 싹이 났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죠? 다 비슷해. 특별한 변이가 없는데 얘는 좀 작네요. 얘는 색깔이 약간 누러네요. 좀 다른 애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얘를 선택한 거예요.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다 안 하고 얘만 다시 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거기서 더 큰 거 씨를 뿌렸어요. 다 안 하고 좀 더 큰 거 씨를 뿌렸어요. 좀 더 큰 거. 이해되십니까? 이런 계속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큰 개체, 조금 더 큰 개체, 그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양배추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시초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좀 더 풍성한 거, 좀 더 넓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양배추도 만들고 브로콜리도 만들고 이건 잎사귀가 좀 더 큰 거. 아까 야생 겨자 굉장히 작았지만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이런 개체들을 계속 걔네들만 골라서 어떻게 보면 교배를 시킨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킨 방법이라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이 안에는 무슨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변이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오늘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바로 변이입니다. 변이. 그래서 얘도 보십시오. 달팽이도 이런 색깔의 달팽이도 있고 이런 색깔의 달팽이도 있고 아예 검정색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당벌레도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의 부모는 다 똑같아요. 한 명의 부모에게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유전자들이 섞이면서 변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인데도 근데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생물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각 개체마다 뭐가 다르게? 유전 정보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유전 정보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도 달라요.
이 색소들로 어떻게 보면 이 색소의 차이거든요. 색소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 색소의 양이 다른 이유 저번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색소, 우리 단백질 발현 배웠죠. 단백질 발현의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 그쵸. DNA 유전 형질이 유전 정보가 달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생식세포가 만날 때 여러 가지 유전자적인 조합들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이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거.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리 진화가 어디까지가 진화가 과학적인 팩트냐에 따라서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변이는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죠? 굉장한 다양한 형질들이 유전적인 조금의 유전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알다시피 이 자주색 꽃 유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흰색 꽃 유전자는 요 지금 위치는 같아요. 위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유전자가 있는 위치가 같아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얘 자주색 꽃 같은 경우는 색소 합성 효소가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주색 색소까지도 만들어낸대요. 합성 효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흰 꽃 같은 경우에는 색소 합성 효소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자주색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흰색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차이까지? 형질,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차이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보라색 꽃이 나타나고 얘는 흰색 꽃이 나타난다. 형질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변이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차이,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리를 담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이기보다는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또 과제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탐구 제가 뭐 이거를 직접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비내성 세균, 내성 세균이 뭔지 아시죠? 그죠? 이게 우리 항생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디 갔어? 그래서 항생제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우리 항생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균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약 같은 그래서 세균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항생제랑 우리 뭐 항바이러스제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런 세균이죠. 그래서 세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쁜 세균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항생제를 가지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항생제로 죽여요. 그래서 이 비내성 세균이라는 것은 내성이라는 게 뭐예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다 이겁니다. 내성이 있으면 항생제를 투여해도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걔는 버틸 수 있는 유전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비내성 세균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찍찍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찍찍이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일정 공간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요. 그런데 내성 세균은 찍찍이를 붙지 않게 그냥 스티로폼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찍찍이를 붙일 수 있는 그 메트로가 있다고 네크로인가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비내성 세균과 그 다음에 내성 세균. 그래서 이 내성 세균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내성 세균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4마리에서 2배로 펌핑, 8마리. 2배로 펌핑
펌핑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성 세균 수가 점점 많아져요. 비내성 세균은 점점 줄어들고. 왜? 얘는 점점 항생제 투여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니까. 이 안에 무슨 원리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거. 자연 선택의 원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비율은 누가 많았어요? 비내성 세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많아요? 내성 세균이 점점 세대로 갈수록 많아져요. 어느 환경에서? 항생제가 계속 투여되는 환경에서. 얘만 살아남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탐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제가 따로 또 탐구활동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자연 선택. 우리 아까 그 내성균에 있어서도 자연 선택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이 자연 선택의 원리, 요것만 보면요. 뭐구나.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카멜레온 나왔습니다. 카멜레온을 보고 있어요. 먹었어. 왜 먹었을까요? 먹었어. 얘 먹겠죠. 왜 그랬어요? 얘네들은 다 풀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안 보여. 숨겨져 있어. 근데 변이로 인해서 다른 색깔을 가진 갈색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보여. 다 먹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살아남겠어요? 녹색만 살아남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진화 같은 경우 어디까지가 진화가 팩트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털색의 변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정색, 특히 시궁창 같은 데 사는 검정색, 오히려 흙에서 사는 애들은 갈색이잖아요. 시궁창 같은 환경은 시꺼멓기 때문에 이런 애들만 살아남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색깔 차이로 나타나긴 했으면 아까 이거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얘는 비내성균, 얘는 내성균. 내성균만 살아남고. 이렇게 화려한 애들은 오히려 쉽게 잡히면 되니까 그거보다는 좀 밋밋한 애들만 살아남고. 이런 무슨 선택? 자연 선택.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우리 진화에서 그 다윈 형님이 우리 주장을 했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것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세균, 그 다음에 자연선택 보겠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각 무리마다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변이. 아까도 그랬죠. 풍뎅이도 풀색이랑 똑같은 녹색도 있지만 갈색 애들도 있다고요. 걔네들 눈에 쉽게 띄어. 천적이 걔만 잡아먹어. 슉.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녹색만. 그리고 걔네들끼리만 또 교배를 하니까 녹색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나타나 다양한 형질을 가지는 개체들이 존재 먼저 하는데 이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견디는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 똑같죠? 내성세균도. 다 비슷하게 있고 오히려 저항성을 가진 세균은 적은데 항생제를 계속 투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머지는 다 죽고 항생제 내성을 하는 아주 소수 개체만 살아서 얘네들끼리 교배를 하니까 굉장히 내성세균만 많아지더라.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우리 폐결핵이라고 해서 폐결핵균 굉장히 무서운 균입니다. 우리 예전엔 결핵으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시죠? 기침할 때 막 피나는. 근데 그 결핵균이 요새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애매하게 약을 먹으면 그 약에 내성이 세균, 내성 폐결핵균이 생기다 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살아남는 그 중에서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의 사례 중에 대표적인 팩트이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이 자연 선택이라는 원리는 누가 주장을 했냐면 우리 다윈 형님이 주장을 했어요. 다윈 형님이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 다윈 형님이 어디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갈라파고스 섬을 통해서 이제 뭐 탐사를 하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했다기보다는 다양한 환경이나 자연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러네 이러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진짜 팩트인 부분도 있지만 아직 팩트가 아니고 가설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도 분명히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봅시다. 그래서 이 다윈 형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1800년대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형님이 알다시피 배를 타고 이런 대륙들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서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 대륙 그 옆에 있는 갈라파고스 섬까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갈라파고스 왔어요. 섬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섬입니다. 척박한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보십시오. 이 두 섬 사이에도 똑같은 개체인데 색깔이 다르고 뭐 다양한 변이들이 관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금 하나의 예, 그게 되게 많지만 거북이, 육지거북의 사례.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육지거북과 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육지거북과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육지거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지거북은 물속에 새만 묻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막 난파당했을 때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곳에 이제 살다 보고 이 환경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똑같았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여긴 천적이 없으니까 크게 커져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긴 천적들도 많고 그러니까 축소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장균의 내성균 실험은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변이에 대한 증거지만 이게 진짜 이렇게 됐을까는 어떻게 보면 추측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통 조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풀에서 사는 애들이 있고 또 더 척박한 이런 선인장. 그래서 잎사귀 선인장이라 해서 얘만 이렇게 먹는.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로 또 이렇게 변이가 됐더라.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격리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다른 애들로 개체 변이가 일어났다. 다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시켰을까요? 모든 생명체가 최초의 하나의 공통 조상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을 해서 여러분들 많이 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여기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막 나오고 여기로 인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가지치기. 그래서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막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얘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변이가 있다라는 것은 팩트고 다양한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것까지 팩트긴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세포, 그 옛날에 세포서부터 지금 뇌가 생기는 것까지 우리 조상이 정말 대장균, 물론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진화론에서도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 쪽은 또 세균에서 또 이렇게 진화를 한 거고 이렇게 또 인간은 이렇게 진화를 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공통주장에서부터 어쨌든 결론은 또 단세포겠죠. 어쩌면 진짜 진화론이 팩트라면 이렇게 해서 됐을까? 그래서 진화론 이론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굉장한 오랜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토론거리가 많이 되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원래는 소진화와 그래서 대진화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변이, 분명한 팩트가 있는가 하면 이런 가지치, 모든 종들이 하나의 조상에서부터 다 생겨났을 거다. 이 대진화. 이 부분은 진짜일까? 아닐까?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거리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퍼스트 셀이 생겨나고 막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운 분야라서요. 사실 아직 연구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어떻게 세포가 공생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원리들이 다 연구를 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한 중에서부터 생겨났다라는 것은 아직 여전히 가설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한 자료를 찾아보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거북이의 사례도, 육지 거북이에 대한 사례도 봤지만 이 핀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인장을 먹는 부리 같은 경우는 약간 둔턱하게 생겼고, 과일을 먹는 애들은 좀 부리가 좀 약하게 생겼고, 그리고 단단한 부리, 나무 위에 곤충을 먹는 애들은 또 이런 식의 부리가 또 다 다르고, 뾰족한 걸로 구멍 속에 있는 게 진짜 뾰족하게 생겼고, 이런 다양한 변이들이 이 핀치새들 무리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크고 단단한 애들을 부셔먹는 애들은 진짜 크고, 똑같죠. 무당벌레 아까 그 무늬 색깔이 다 다른 것처럼 얘네도 다 다른 변이를 이제 이 다윈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팍 얻은 거죠. 그렇다면 진짜 환경에 의해서 아주 단순한 애들이 이렇게까지 다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론을 이제 발전시켜서 발표를 한 거지만, 그때 사실 다윈이 그거를 100%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라는 거. 그래서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되는 현상이 바로 진화입니다. 변화되는 현상. 그래서 이 다윈에 의해서 최초로 정립이 됐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냐? 뭔가 딱 익숙한 화면이 나오니까 뭔가 기대가 되시나요? 사실 이거는 좀 우리 딱 진화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영화 생각납니까? 저는 엑스맨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엑스맨, 사실 요새 여러분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요새 뉴 뮤턴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엑스맨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막 영화 보면 또 막 보고 싶어질 거 막 괜히 또 들킬 것 같아서 이건 아주 올드한 엑스맨 버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다 보셨을 거지만 한번 보십시오. 네. 사실 엑스맨은 초반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가장 첫 번째 엑스맨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도 다양한 변이가 있었죠. 만약에 진짜 진화가 팩트라면 이런 변이들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치의 변화, 이거는 정말 영화지만 진짜 이런 정도의 능력치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인류를 뛰어넘는 형질. 얘는 날개가 있어요. 파리 같은 날개. 그리고 얘는 막 색깔이 변하고, 얘는 막 내면을 지배하고. 그죠? 여기까지 제가 잘랐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색깔이 변하고, 누구라도 막 변할 수 있고, 좀 과장되긴 했지만 이런 변이들 사람에게도 정말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도 그래서 토론거리다. 그래서 이번 이제 주제는 그래서 토론거리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알다시피 이때는 더더욱 배경 자체가 이런
신과 관련된.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신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들도 많고 그랬을 때 이 진화가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된 거지. 이게 팩트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아시죠? 반발은 굉장히 컸지만 센세이션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신에서부터, 신의 문화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정말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 진화론이 주는 팩트도 굉장히 진짜 좀 어려운, 우리가 살아남은 종족인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기적인 유전자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기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가치관, 이 진화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진화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진화론, 생명과학, 문화, 다양한 영역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죠. 사실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팩트는 사실 변이가 된다라는 것은 팩트이지만 이게 처음서부터 다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는 정말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회에 영향을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 영향이 끼쳤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서 쓸 겁니다. 정말 이거는 과학적인 100% 팩트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토론 주제로 또한 토론도 해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도 제가 따로 탐구 문제에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 질문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출석 질문 오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팩트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해서 간단하게 한 3-4줄 정도, 2-3줄 정도 이런 식으로 그 출석 질문에다가 적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화론은 진짜 모든 게 다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이론이 다 팩트일까? 아니다. 변이는 사실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모든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어떻게 사람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건 과장 아니냐?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생각들을 한번 써보셔서 자료도 찾아봐서 써보셔도 좋고, 그래서 이런 출석 질문으로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걸로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 과제 제가 따로 드릴 거고요. 출석 질문은 요것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좀 흥미로웠었나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오늘 시책이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계획이라면 이제 다음 주 지나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